최근 한국이 또 하나의 군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조악해 보이는 기술인데 파일럿 대신에 인간 형태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로 전투기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라면 척 보기에도 대단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왜 굳이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취하는 건가 싶어 보입니다. 애초부터 전투기를 무선 신호만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사람 모양 로봇을 굳이 만들어 넣느냐는 의문이 저절로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식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멀쩡히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이 왜 그러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KF-21의 후속 모델인 KF-XX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고 거기에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KF-21 개발의 도중인 지금부터 일찌감치 무선 운용을 염두한 설계를 하면 될 일이죠. 일각에서는 순항하던 KF-21 개발 계획이 무언가의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한국 최고의 석학들. 알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자연어로 기술된 매뉴얼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행기를 직접 조종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을 개발, 이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는 인간형 로봇 시제기가 아무런 개조를 가하지 않은 항공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해서 다양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조종사 로봇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항공기의 시동부터 택싱, 이착륙, 순항, 주기 등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추후 조종사 로봇을 실제 경비행기에 적용해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여 검증할 계획이죠. 본 과제의 책임자인 심현철 교수는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기존의 항공기들을 전혀 개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해 실용성 및 활용성이 매우 높으며 항공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장갑차 등 다양한 장치의 조작도 가능해 병력 자원 고갈이 심각한 현 상황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유용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나 무인 항공기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기존 운용하던 항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무인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한국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선진국의 군대가 모두 공통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병역 인구의 감소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이 모든 역량의 근본이 되는 군대가 10여 년 내로 크게 약화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인화이고 실제로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 체계들은 많게든 적게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멈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전 세계 군대가 공통적으로 앓는 고질병으로 바로 노후화된 퇴역 장비들의 처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전 세계 각국이 하이급 전투기 전력을 5세대로 교체하고 로우급 전투기 역시 4세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얼마 뒤에는 전차가 3.5에서 4세대로 진화할 예정이며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산더미처럼 나오는 퇴역 무기들은 처분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일부 물량은 비축분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고 노후화된 무기일수록 그런 유지 보수 작업은 굉장한 고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퇴역 무기를 사이가 좋은 나라들에게 공여 형식으로 넘겨줘서 군사 협력을 하는 데에 써먹기도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써먹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한국군 장비 중에서 최우선 퇴역 대상인 F-5 전투기나 M48 패튼 전차 같은 건 보통 낡은 정도가 아니라서 공여하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되는 지경입니다. 결국 이런 무기들은 천수를 다 누리고 스크랩 처리가 될 때까지 그냥 한국군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멈티 개념이 적용되어 무인화된 신병기가 개발되어 병력 공백을 채울 때까지는 이런 무기라도 어떻게든 써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귀해지는 병력 자원을 지금 당장도 날아다니는 관짝이나 깡통 전차 소리를 듣는 무기에다 밀어넣고 희생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시간 격차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고민 중이죠. 휴머노이드 파일럿이 바로 여기서 활약합니다.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최대 장점은 바로 기존 무기 운용에서 인간만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자체에는 그 어떤 개조도 가할 필요가 없고 거기 탑승하는 인간이 하는 일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되죠. 물론 말이 쉽지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야전에 던져진 무기는 진동, 소음, 고온 등 갖가지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만 하는 데다가
뜻밖의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계적인 동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이 AI 기술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발달할 때까지 이런 단순한 발상의 로봇이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하는 파일럿 로봇은 일단 고정밀 강인 제어 기술을 도입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확한 계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이미지 정보로 수집해 파악하고 AI가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로 예를 들자면 숫자로 변환된 전투기의 상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에 보이는 광경을 AI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훨씬 사람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러한 성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이번에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흔히 잽슨 차트로 불리는 것으로 전 세계 각국이 비행 관련 제한 사항이나 정보를 정리해 배포하는 항공정보 간행물 AIP를 한데 모은 것인데요. 간행물인 만큼 28일에 한 번씩 개정되며 따라서 1년에 총 13번 바뀌는 정보인 만큼 사람이 전부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파일럿은 이 잽슨 차트를 통째로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항공기의 조작 매뉴얼 및 비상대처 절차도 전부 기억해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며 기억시키는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전투기도 몰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개발진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이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전기전자공학회 공식 발행물에 소개된 카이스트의 프로젝트는 이름과는 달리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기 조작을 하는 로봇 팔 따로, 카메라로 상황 파악을 하는 머리가 또 따로 있는 시기였죠. 실제 항공기를 조종하기에도 영 부족한 성능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부품을 모아서 시뮬레이터에 넣어두면 이착륙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때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휴머노이드 파일럿은 이제 어지간한 조종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시뮬레이터에 앉아서 계기를 조작하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테스트를 위해 직접 조종하겠다고 말했던 경비행기 KLA-100에 탑승한 모습도 함께 공개됐죠. 이는 조만간에 실제로 휴머노이드 파일럿이 혼자 탑승한 상태로 비행 실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됩니다. 이 휴머노이드 파일럿 기술은 사실 한국만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방산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 역시도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연구 중에 있는데요. 2013년 개발된 로봇은 항공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2019년 공개된 로봇 파일럿은 실물과 같은 비행기 계기를 조종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덩치가 너무 커서 별도로 개조된 항공기를 써야만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사고를 내버려서 로봇이 손상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형상을 제대로 갖췄으며 실물 항공기의 개조 없이 탑승할 수 있는 로봇을 한국이 한 발 앞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전장에서 무인기가 보여주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만 보더라도 이런 무인화 기술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질 예정인데요. 군사 기술 개발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 미국보다도 빠르게 이정표를 세운 한국의 석학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룬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은 장차 이 기술을 현재 운용 중인 노후 기종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추락 사고를 일으키는 F5는 물론이고 육군에서 퇴역시킬 날만 손꼽아 세고 있는 M48 패튼 전차 역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를 보고 FA-50을 무인화해서 운용하려는 계획 역시 한국군 내부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파일럿 기술의 범용성이 증명된다면 이 계획의 실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후 기종을 대상으로 휴머노이드 파일럿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로 인간 파일럿을 대체해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F5같이 그다지 아깝지 않은 노후 기종을 그야말로 폐기할 때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는 인체가 견딜 수 없는 급격한 기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도 과격한 임무에 투입시킬 수가 있죠. 추후 휴머노이드 파일럿 기술이 더 성숙한다면 비단 노후 기체가 아니라도 활용할 방안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하고 있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휴머노이드가 아닌 그냥 무인기를 조종하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멈티 성능을 갖춘 KF-XX가 무인화된 로열 윙맨을 거느리고 작전할 때의 인간 파일럿이 로열 윙맨까지 일일이 조종하는 수고를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뜻밖의 기술로
어느새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시작한 한국.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의 조종석에서 로봇 한 대만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흔해질지도 모릅니다.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